네, 주가와 더불어서 환율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검은 월요일이라는 어제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고 현재도 지금 1,428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르고 또 항상 무섭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펀더멘탈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상향 압력, 상방 압력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압력이 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벤트들 혹은 전이에 의해서 굉장히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금리 차이가 지금도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향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뭐 올해 안에 뭐 1.25% 포인트 더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있는 상태에서 어제와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이라든지 영국의 불황 우려들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가 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이 반응한 경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국내 주가 시장이 흔들리면서 결국은 이런 위험들이 전이가 된 것이 아니냐. 투자자 결국 환율이란 것도 투자 심리고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평가절하될 것이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이 환율에까지 전이가 되면서 어제 굉장히 빠르게 환율이 오르게 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영국이 감세를 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이탈리아에서 뭐 극우 정권이 출발했다고 해서 또 달러 가치가 오르고 이쯤 되면 뭐 모든 뉴스가 달러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유럽 영향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감세가 왜 이게 달러 가치를 올리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감세를 하면 일단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뭐 성장이 뒷받침해 준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재정 적자를 발생한다는 거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 국가 신인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할수록 국가 외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외채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국가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은 흔히 말하는 파운드와의 가치, 자국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자국환 대비 달러와의 비율이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탈리아 역시 이제 극우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극우 정당이 잡으면은 보통 감세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도 감세안이 예상이 돼 있고, 특히 이탈리아는 재정이 그렇게 이탈리아 재정 위기가 낳는 상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재정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 정권이 잡으면 감세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또 국채 발행, 국가 친인도 하락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결국은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영국하고 이탈리아 모두 어떻게 보면 감세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고요. 감세 정책을 피게 되면은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국가 신인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생기면서 결국은 환율 자국환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환율이가 흔히 말하는 달러의 가치, 뭐 킹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환율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인데 과거 우리나라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00원대 넘어가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들이 뭐 현실화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은 지난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가서 1.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양국 금리 격차는 올해 많이 벌어질 것이고, 내년도 축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환율이란 것은 양국환 통화의 가치인데, 금리가 높은 쪽으로 뭐 사용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세계 경제 불황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한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펀더멘탈한 요인에 따라서 환율 상승의 압력이 높으면 어디가 주로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 기업들은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하락, 그 달러 표시 가격 하락에 대한 혜택을 조금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관리가 괜찮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피해를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가, 흔히 말하는 달러화를 통해서 많은 해외 원자재들을 사는데 이것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수익성이 안 좋아진 것을 물건 가격에 반영하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시장의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일단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조금 더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결국 공급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내년 경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가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뭐 중국이나 일본도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는 좀 약간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환율 변동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관리 환율 변동제라는 것은 정부가 일부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우리나라는 자율 변동 환율제고요. 이런 자율 변동 환율제와 관리 변동 환율제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뭐 외환 선물에 대한 어떤 뭐 돈을 많이 마진 같은 것을 많이 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일본하고 한국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이제 투기 세력에 대한 과도한 문제들을 막는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일본이 24년 만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을 통한 환투기나 환치기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에 만연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시장을 규율한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 딜러란 것들이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 일본 정부 역시 매도 호가장이라 그러죠. 매도 호가장을 열어서 누가 이제 투기적인 세력을 하는지 자기가 이제 정책을 폈을 때 반대적인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이 누군지 식별해내고 시장을 규율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역시 지금 뭐 통화수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통화수합은 뭐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본과 유사하게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정책. 펀더멘탈은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지만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에 버틸려면 평상시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길러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